체코 국대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떨었다며 눈물 흘린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유럽의 오만한 전문가들이 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대한민국 대표팀을 향해 온갖 억측과 폄하를 쏟아내며 체코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쳤던 황당한 사태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아시아 축구의 맹주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며 유럽 무대의 피지컬과 전술적 우위만을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유럽 축구 전문가들이 간과한 가장 치명적인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세계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대한 리더 손흥민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커다란 감동과 매력은 단순히 경기 종료 직후 전광판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숫자의 조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사들이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9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초록빛 잔디 위를 종횡무진 뒹구는 공 하나를 둘러싸고 피어나는 수많은 전술적 암투와 선수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를 만드는 법인데 유럽의 언론들은 경기 전부터 이미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축구를 깎아내리기 바빴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끊임없이 초조하게 판세를 분석하는 사령탑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이야말로 진정한 묘미이자 축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 대표팀과 체코 대표팀의 정면 승부는 바로 이러한 현대 축구의 진수를 고스란히 압축하여 보여준 한편의 거대한 대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기 전부터 전 세계 외신과 아시아 및 유럽의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이목이 이 첫 번째 단추에 온통 쏠려 있었던 만큼 경기장 내부를 가득 채운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홍명보 사령탑 역시 첫 경기가 주는 막중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라운드를 응시하고 있었고 이에 맞서는 체코의 이반 하체크 감독 또한 아시아의 거대한 맹주를 상대로 승점을 반드시 따내기 위한 자신들만의 만반의 대비책을 꼼꼼하게 완비해 둔 상태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막상 주심의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는 초반부터 양팀 팬들의 예상과 예측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구석구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떠나갈 듯한 함성과 열기 속에서 도리어 원정팀에 가까운 체코 대표팀이 짜임새 있는 세트피스 전술이나 눈을 번뜩이게 만드는 예리한 기습 공격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의 골망을 먼저 출렁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선제 실점을 허용하는 그 찰나의 순간 대한민국의 벤치와 중계석에는 무거운 정적이 일시적으로 감돌았고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축구 팬들의 가슴은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사정없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 수많은 해외 안티들과 중국, 일본 네티즌들은 신이 나서 한국 축구가 드디어 무너진다며 방구석에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 뻔합니다. 아무리 국제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한 팀이라 할지라도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첫 경기에서 먼저 리드를 내어주며 끌려가는 양상이 펼쳐지면 심리적인 평정과 전술적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법이니까요. 체코 선수들은 선제골의 기쁨에 도취되어 그라운드를 질주했고 벤치 역시 환호성으로 뒤덮이며 분위기는 급격하게 체코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럽의 강호로서 아시아의 수준을 한 수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경기장 전광판의 1대0이라는 숫자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가진 잠재력과 저력은 그리 쉽게 무너질 만큼 나약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공기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중심에는 중원의 사령관으로서 영리하게 패스 줄기를 공급하고 템포를 조율하는 황인범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고 전방에는 저돌적인 피지컬과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의 방어벽을 단숨에 부수어 버릴 수 있는 차세대 해결사 오연규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전 중반을 넘어서며 서서히 자신들의 본래 페이스를 되찾아오고 중원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던 대한민국은 황인범의 감각적이고도 날카로운 동점,
고를 신호탄으로 삼아 경기장 분위기를 단숨에 용광로처럼 달궜습니다. 황인범의 발끝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슈팅이 체코의 골망을 세차게 흔드는 순간 전 세계 중계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체코 수비진은 서로를 탓하며 허망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반전 교체 카드를 통해 전술적 변화를 꾀하던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하며 전방의 오연규가 상대 수비수의 마킹을 이겨내고 통렬한 역전 결승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오연규의 그 야수 같은 피지컬과 엄청난 투지는 왜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최고 수준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연속으로 체코의 골망을 가르르며 승부의 저울추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대한민국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3번의 긴 휘슬 소리와 함께 일대 이라는 짜릿하고도 완벽한 역전승을 일구어내며 이번 월드컵 여정의 가장 소중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유럽의 자칭 축구 전문가라는 인간들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통쾌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끝난 후 눈앞에서 승리를 놓치고 패배의 쓰디쓴 잔을 통째로 들이켜야 했던 체코의 이반 하체크 감독은 한참 동안이나 벤치 근처의 테크니컬 에리어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잔디를 한동안 바라보던 그가 마음을 무겁게 추스르고 공식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회견장 내부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이 내뿜는 열기와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체크 감독은 단상 위 의자에 무겁게 걸터앉아 마이크의 높낮이를 조정한 뒤 취재진이 공식적인 질문을 채 던지기도 전에 먼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묵직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언론인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의문과 의구심을 품고 있는지 또 자신에게 사령탑으로서 어떤 날카롭고 아픈 질문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미 손바닥 보듯 전부 간파하고 있다는 듯한 당당하면서도 씁쓸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오늘 마주한 경기 결과는 분명 자신들이 한 점 차이로 무릎을 꿇은 완연한 패배가 맞으며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스라린 성적표와 전술적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비판과 질책의 화살은 최선을 다해 뛰어준 선수들이 아닌 사령탑인 자신에게 향해야 마땅하다며 팀을 보호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 그는 곧바로 오늘 경기 전체의 흐름을 지배했던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화두를 스스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경기 결과와 양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캡틴이자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하체크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의 변명이나 포장 혹은 애두르는 표현을 쓰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따르면 오늘 손흥민이 체코 대표팀에게 미친 전술적 파급력과 정신적인 중압감은 단순히 경기에 어느 정도 관여한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여 사실상 경기 전체의 산소와 통제권을 쥐고 흔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소 기묘하면서도 진지한 어조로 상대 사령탑인 대한민국의 홍명보 감독이 준비해 온 전술적 선택에 대해 자신만의 냉정한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체코 코칭 스태프가 경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비디오를 분석하고 파헤치지 못할 만큼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청사진이 대단히 복잡하다거나 난해한 고차원적 방정식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진 전술적 동면 자체는 오히려 꽤나 직관적이고 정형화된 형태의 공수 움직임과 빌드업 패턴에 가까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하체크 감독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들고 90분 내내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그렇게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전술적 구조를 실제 푸른 잔디 위에서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처럼 펄펄 날뛰게 만든 주역이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한 명이 팀 전체를 어떻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라운드 잔디 위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한 명의 왼쪽 측면, 윙어나 득점을 노리는 포워드의 범주에 결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체크 감독은 그의 플레이와 행동 하나하나를 직접 눈으로 지켜보며 마치 경기장 안에 직접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 동료들과 함께 발을 맞추며
뛰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령탑과 다름없었다는 극찬과 두려움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는 폭발적인 목소리로 주변 동료들의 위치를 일일이 조정해 주었고, 팀 전체의 압박 라인의 높낮이와 공수 밸런스를 피치 위에서 직접 묵묵하게 조율하며 대한민국 선수들을 완벽하게 진두지휘하는 현장 사령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터치라인 바로 앞 벤치에 앉아 그 일련의 소름 돋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체코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뿜어내는 그러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압도적인 아우라가 무척이나 인상적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질 정도의 거대한 심리적 공포감으로 다가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광판에 최종적으로 새겨진 숫자는 분명 2대1이었고, 축구를 깊게 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후반전에 2골을 몰아쳐 이긴 평범한 역전극 중 하나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체크 감독은 그 스코어보드의 표면을 단 한 커플만 슬쩍 벗겨내고 그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승리의 핵심 설계도는 온통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이름 석자로 촘촘하게 가득 차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의 가치란 바로 이런 무형의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럽의 멍청한 비평가들은 오직 공격 포인트 숫자로만 선수를 평가하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체코의 골망을 뒤흔든 두 번의 대한민국 득점 장면을 하나씩 차분하게 복기해보면 득점자 공식 통계 명단 그 어디에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직접 수비수를 제치고 강력한 슈팅을 날려골을 기록하거나 자로 잰 듯한 패스로 공식적인 도움 스탯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체크 감독은 그 두 개의 아름다운 역전 득점이 완전히 완성되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의 모든 유기적인 빌드업 작업과 공간, 창출의 과정 속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헌신적인 발자취가 짙게 묻어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끄는 체코 대표팀이 왜 전반전 초반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경기를 뒤집히며 패배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생생한 전술적 실패의 기록을 취재진 앞에서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출발 자체는 자신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와 약속된 플레이대로 흘러갔기에 경기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축구라는 냉혹한 스포츠에서 우리가 리드를 잡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전술적 우위는 내 눈앞에 서 있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무게감과 유효기간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 그들의 맞은편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서 있던 상대는 다름 아닌 손흥민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엄청난 위압감에 체코 선수들은 이미 전반전 중반부터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 선수들은 경기 초반부터 극심한 전술적 고전과 심리적 압박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후방 빌드업 작업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유기적이었으며, 특히 최후방 수비 라인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세계적인 센터백 김민재가 한 번에 전방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어주는 이른바 대각선 롱패스는 체코의 전술 블록 전체를 문자 그대로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김민재의 그 괴물 같은 패스 능력은 유럽 최고라는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다운 유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포탄처럼 날아오는 그 정교한 패스의 궤적 끝에는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거의 언제나 손흥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상으로나 사전 전술 비디오를 통해 분석했을 때도 손흥민의 침투 스피드는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경기장 잔디 위에서 체코의 수비수들이 자신의 온몸으로 마주한 그의 순간적인 가속도와 공간, 침투력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체코의 포백라인 뒷공간을 향해 칼날처럼 예리하게 파고드는 손흥민의 침투 타이밍은 코칭 스태프가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예상하고 대비했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프리미어리그 최고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을 그토록 갈망하고 두려워하는지 체코 수비수들은 온몸의 소름으로 직감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종일관 틈만 나면 체코 수비진의 등 뒤를 매섭게 위협했고, 이로 인해 체코의 센터백들은 경기 시작부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90분 내내
자신의 뒤편에 넓게 펼쳐진 광활한 뒷공간을 의식하며 극도의 불안감과 노이로제 속에서 뛰어야만 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시선을 놓치는 순간 이미 손흥민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실점으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심이 수비수들의 뇌리를 완벽하게 지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체크 감독은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잔인한 전술적 결론을 취재진에게 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후반전 중반 이후 체력 안배와 다음 경기를 위한 전술적 변화를 위해 교체되어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라운드를 완전히 떠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는 이미 체코 수비진의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까지 탈탈 털려 완전한 고갈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경기장을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70여 분간 수비진에 남겨놓은 치명적인 데미지와 구조적 균열은 조금도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잔디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사라진 뒤에도 체코 선수들의 스텝은 급격하게 무거워졌고 움직임의 반경은 눈에 띄게 둔탁해졌습니다. 하체크 감독은 손흥민이 비록 90분 풀타임을 모두 소화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사실상 경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90분 전체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자신들의 숨통을 통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오직 존재만으로 상대 수비진을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이런 지배력을 가진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이 이토록 높아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코 대표팀 역시 손을 놓고 멍하니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대한민국과의 조별 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창을 꺾어버릴 자신들만의 특수한 전술적 장치를 나름대로 꼼꼼하게 설계해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 공을 잡거나 움직일 때 최소한 2명 이상의 수비수를 언제나 그의 반경 3m 이내에 바짝 붙여놓는 이른바 이중 마킹 시스템이었습니다. 축구 전술에서 한 명의 특정 공격수를 막기 위해 무조건 2명의 고정 수비수를 상시할당한다는 것은 사령탑 입장에서 엄청난 전술적 도박이자 자신의 사령탑 생명을 걸 만큼 거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2명의 인원을 고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경기장 내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수적, 열세와 공간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껴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크 감독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토트넘의 위대한 리더인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방대한 무게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검증된 킬러를 상대로 동등한 숫자로 맞선다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을 막기 위해 내린 그 필사적인 전술적 선택이 도리어 오늘 경기 전체의 커다란 흐름을 대한민국 쪽으로 완전히 넘겨주는 패착이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체코가 경기 내내 볼 소유권을 대한민국에게 힘없이 내어주며 주도권을 빼앗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을 묶어두기 위해 2명, 많게는 3명의 선수가 그 자리에 꽁꽁 묶여버리니 자연스럽게 중원 싸움이나 윙어들이 활약하는 측면 지역에서 체코의 전술적 균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의 주도권과 패스 줄기는 너무나도 손쉽게 대한민국 쪽으로 흘러갔고 체코는 끊임없이 수비적인 대응을 하느라 진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운 순간은 체코가 주도권을 잃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자신이 직접 영웅이 되기 위해 슈팅을 난사하거나 무모한 개인 돌파를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지극히 차분하게 역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장 손흥민의 이 뛰어난 이타성과 천재적인 축구, 지능은 이기적인 유럽 스타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슈팅 기회를 아끼고 극도로 절제하면서도 단지 자신이 특정 위치로 뛰어나가는 움직임 하나만으로 체코의 수비 라인 전체를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하체크 감독은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축구 전술 용어로 전술적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질량을 가진 행성이 움직일 때마다 체코의 방어벽이 그 중력에 이끌려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거나 찌그러졌고 그로 인해 수비수들 사이의 간격이 넓게 벌어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천재들인 이강인과
이재성이 그 벌어진 틈새를 칼날처럼 예리하게 파고들며 체코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PSG 소속인 이강인의 그 화려하고 정교한 드리블과 이재성의 영리한 공간, 침투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무대 뒤의 진정한 연출가는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내내 이타적인 플레이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체코의 골문을 조준하며 번뜩이는 클래스를 증명해 보인 소름 돋는 장면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체크 감독은 오늘 경기 중 손흥민이 단 두 번의 급격한 템포 변화와 방향, 전원만으로 체코에 경고했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